안녕하세요. 새로운 협업 모델 하이브리드 업무 방식에 대해 살펴보는 오늘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마케팅 부문에서 모던 워크 솔루션의 비즈니스 기획 및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오성미입니다. 이제 봄과 함께 정말 일상으로의 복귀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2022년 오늘의 일상은 2년 전의 일상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셨던 것처럼 지난 2년 동안 비대면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또는 비대면으로 훨씬 더 효율적인 것들은 여전히 우리 일상 속에 남아서 그 방식대로 확대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진전이 있었던 시기인데요. 디지털 혁신에 있어서 직원들의 역량은 매우 중요한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정말 뜻밖의 위기 상황을 맞이해서 직원들이 일상 업무를 중단 없이 유지하고 개인의 생산성 및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모든 기업이 당면한 굉장히 어려운 과제였었죠. 기술 활용을 통해서 또 많은 진전이 있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비대면 상황에서 직원 간의 커뮤니케이션, 또 고객과 파트너의 협업을 위한 위기 대응 관점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이제는 대면과 비대면 중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이른바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으로 전환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생산성과 커뮤니케이션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웰빙이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파악이 되었고요. 구성원 간의 교류를 위해서 디지털 접점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또 조직의 디지털 문화를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등 기업 문화 그리고 직원들의 경험 관점으로 화두가 옮겨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발표된 워크트렌드 인덱스라고 하는 조사 연구에서도 이런 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워크트렌드 인덱스는 다양한 부문의 근로자와 각 기업의 리더들을 대상으로 업무 환경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수행하는 리서치입니다. 2022년 워크트렌드 인덱스를 통해 한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근로자들이 근무 환경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대, 또 조직의 리더들의 생각, 그리고 중간에 팀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갖는 어려움 등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을 위해 고려할 인사이트들이 있어서 그 내용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년간 전 세계 근로자들은 원격 근무 및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유연한 근무 환경의 이점에 대해서 충분히 경험했고 직원들이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에 대해 갖는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이미 근로자의 38%가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에서 일하고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이브리드 환경으로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리콘밸리의 테크 기업들이 하이브리드 업무를 표준으로 두고 사무실 복귀를 시작했는데 이 적용 과정에서 또 다른 배움이 있고 아마도 더 나은 방향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죠. 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역량 있는 직원들을 유지하고 또 채용해서 각자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의 리더는 종업원들의 이 같은 기대를 잘 이해하고 조직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워크트렌드 인덱스는 현장 근로자부터 조직의 리더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31개국 3만 1000명의 각 부문의 다양한 사람들의 참여를 통해서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무엇을 원하는지 의미 있는 업무 환경을 만드는 데 있어서 기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고요. 또한 업무 중에 사용하는 마이크로소프트 365 서비스를 통해서 발생하는 정말 수조 개의 생산성과 관련된 시그널들, 링크드인을 통한 구인구직 동향에 대한 분석 결과를 포함해서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한 인사이트를 5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팬데믹과 같이 전 세계가 집단 경험을 한 전례는 아마 없을 텐데요. 지난 2년간 경험은 사람들의 삶에서 일과 직업을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글로벌하게 근로자들은 각자의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질문을 통해 개인에게 중요한 가치를 새롭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원격 근무 및 하이브리드 전환을 고려하는 비중이 점점 늘어나는 가운데 리더십과 직원 사이에서 서로 다른 기대에 부응해야 되는 팀을 관리하는 중간 관리자의 고민은 더 커지고 있고 또 역할도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근무자가 늘어나는데 사무실의 역할은 무엇인가? 공간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와 같은 질문도 답변을 해야 하고요. 원격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 직원들의 관계 형성을 위해서 사무실이라는 공간으로 충분하지 않은데 어떤 방법으로 이들의 관계를 개선하고 이와 같은 직원들의 기대를 충족하면서 내가 원하는 비즈니스 결과와 균형을 맞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세부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팬데믹 이후에 17%의 근로자가 직장을 떠났고 2021년에는 18%로 수치가 늘었습니다. 응답자 중 글로벌하게 43%의 근로자가 향후 1년 이내에 직장을 옮길 생각이다라고 답하였습니다. 한국은 이 수치보다 조금 높은 46%의 근로자가 동일한 답변을 했는데요. 특히 한국의 MZ세대의 경우 더 높은 56%의 응답자가 직장을 옮기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들이 회사를 떠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글로벌하게 전 연령대에 걸쳐서 팬데믹을 거치면서 삶에서 일이 차지하는 의미를 되돌아보게 되었고 건강 및 웰빙에 대한 우선순위가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최근 기사에서 일본의 경우 원격 근무가 가능하게 되면서 도쿄를 떠나는 3040 세대가 늘고 있다는 내용을 보았는데요. 출퇴근이 필요한 공간적인 제약을 벗어남으로써 다른 선택이 가능해진 것으로 이런 우선순위의 변화가 향후 직장 선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고려점이 될 것입니다. 직원이 직장을 그만두는 상위 5가지 이유로는 개인의 건강 및 웰빙, 일과 생활의 균형, 코비드-19에 걸릴 위험, 회사 경영진에 대한 신뢰 부족, 유연한 근무 시간이나 장소 부족 등과 같은 이유였습니다. 승진이나 성과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 라고 하는 이유가 상위에 있지 않다는 것이 의외일 정도로 개인의 가치 기준이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무 방식은 계속 변화하는 중으로 지난해보다 7포인트 상승한 38%의 근로자가 이미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이브리드 근무 중인 직원의 51%는 앞으로 전면 원격 근무로 전환을 고려하고 있고, 물론 원격 근로자의 경우 더 많은 57%가 하이브리드 전환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잠깐 몇 달의 원격 근무가 아닌 24개월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통해서 직원들은 이미 원격으로도 일을 잘할 수 있고 또 개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업무 방식의 유연성 또 웰빙은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업무 방식에 대한 직원들의 이와 같은 유연성 요구를 수용하고 직원의 경험과 복지를 우선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회사의 성공과 장기적인 성장을 견인하는 경쟁력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참여하신 분 중 팀을 관리하고 계신 분들은 크게 공감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80%의 직원들은 팬데믹 이후 원격 근무나 하이브리드 전환 이후에 업무 생산성에 문제가 없거나 오히려 생산성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반면에 54%의 비즈니스 리더들은 원격 근무나 하이브리드 근무가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팬데믹 기간 동안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았다라는 것에 의심할 여지는 없지만 이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비즈니스를 이끌어온 리더분들도 굉장히 힘들었고 이제 사무실에 복귀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노동시장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사업장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근로자들의 응답도 크게 다르지 않고 이미 한국 기업들도 변화를 하고 있어서 업계 전반에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비즈니스 성과와 직원들의 기대치의 균형을 찾는 우리말의 유연근무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굉장히 시급한 과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팀의 성과를 책임지는 다수의 팀 관리자들이 서로 다른 기대 사이에 끼어 있고 조직의 리더십은 직원들과 동떨어져 있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팀 운영에 있어서 팀 문화를 만들고 직원들을 변화시키고 싶지만 본인에게 필요한 리소스나 권한 등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근로자의 52%가 원격 근무나 하이브리드 근무로의 전환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리더 그룹의 50%는 그 회사가
전체 직원의 사무실 복귀를 준비 중이다라고 답을 하였는데요. 원격 또는 하이브리드 옵션을 제공하는 일자리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링크드인 발표에 따르면 2020년 3월 팬데믹 초기 미국 내에서 67개 일자리 중에 1개가 원격 근무 옵션을 제공하고 있었다면 현재는 전체 구인의 14%를 차지하고 있고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원격 근무 옵션이 있는 경우에는 온사이트 근무 대비해서 3배나 더 많은 지원자가 있다고 합니다. 앞서 회사를 떠나는 이유로 업무 방식의 유연성이 상위에 있었던 것처럼 이런 유연성 옵션을 제공하는 것은 이제 인재 채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지난 2년간 저희가 배운 것 중에 하나는 조직의 구성 단위인 팀의 문화가 조직 문화를 만들어내고 변화를 견인하는 데 있어서 팀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팀 관리자는 변화하는 직원의 기대와 또 리더십의 우선순위를 연결하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팀 관리자에게 팀의 변화 관리에 필요한 자원과 교육을 제공하고 유연 근무에 대해 조직 전체의 큰 규칙을 리더십이 정하더라도 팀의 규칙을 팀 관리자가 정하는 것과 같은 팀 운영에 대한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실은 사람이 만나는 공간으로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실 복귀를 시행하고 있는 실리콘밸리에 포스트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사무실에 다시 출근하게 돼서 우울감을 호소하는 직원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규칙이니까 따라야 한다가 아니라 출퇴근 시간을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한 사무실의 공간적인 역할, 팀이 직접 모여야 하는 이유, 그리고 같이 모이는 시기, 빈도 등을 서로 명확하게 해서 혼선과 불만을 없애고 하이브리드 팀이 업무와 목표에 집중하도록 하는 물리적인 공간의 재설계도 필요합니다. 하이브리드로 근무하는 직원의 3분의 1 이상이 언제 왜 사무실에 출근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고 답했는데 실제 조직에서 하이브리드 업무 관련된 규정이나 규범이 준비된 곳은 28% 정도였습니다. 원격 근무자의 43%는 온라인으로 회의에 참여할 때 본인이 회의 참여자로서 그 회의에 충분히 참여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이브리드 회의 시에 모든 참석자가 말할 기회를 얻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회의 에티켓 등 사전에 합의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27%의 기업이 하이브리드 미팅에 대한 에티켓을 정했다고 답했습니다. 이와 같이 조직의 문화적 준비 상태는 아직 초기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미팅 시에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물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문화 등 세 가지에 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기업들이 공간과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지만 문화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내에서도 거점 오피스 등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동일 공간에 있지 않을 경우 효율적인 회의를 위한 투자와 회의 문화에 대한 투자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여기 정답은 없습니다. 각 회사마다 시행 방법이 다르고 또 모든 팀이 일률적인 지침을 따르기보다는 팀의 특성에 맞도록 팀 관리자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팀과 합의된 원칙을 세우도록 함으로써 최적점을 찾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 일상 업무에서 사용하는 마이크로소프트 365 서비스를 통해서 그 서비스 내에서 발생하는 수조계의 시그널을 통해 분석한 결과 팬데믹 이후에 1인당 회의 시간 또 채팅, 시간의 근무는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디지털 활동, 디지털 과부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은 이제 스스로 자신의 근무 시간을 정하고 유연성을 가지고 보다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최적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아웃룩 캘린더를 활용을 해서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업무 시간을 정한다든지 중복 회의를 피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대로 회의 시간을 조정한다라든지
또는 워크앤라이프 밸런스를 위해서 잠깐이지만 휴식 시간을 갖는다든지 하는 것들이 결과로 보여지고 있고요. 실제 회의 횟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회의 시간은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회의의 60% 정도는 15분 미만의 짧은 회의들이라고 합니다. 또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점은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에서 뉴노멀이라고 할 수 있는 비동기 커뮤니케이션이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회의에 모든 사람이 동시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나중에 녹화된 영상을 통해서 회의를 확인한다는 것인데요. 2020년 3월 이후 매월 2배 이상씩 이렇게 영상을 활용하는 것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참여가 어렵지만 녹화본을 통해서 회의 내용을 확인하고 내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유연성, 상시 온라인이 아닐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직적인 합의와 체계를 갖추는 것도 하이브리드 업무를 지속 가능하게 하고 원활하게 하는 중요한 고려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 기반의 디지털 사용에 대한 기대감도 높은데요. 한국은 디지털 강국답게 55%의 근로자가 메타버스를 활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물론 디지털 기술에 익숙한 MZ세대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답하고 있는데 조직 내 세대 간 기술 활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기술 기반 소통에 대해 세대 간 격차가 없도록 교육 등 준비도 고려가 필요합니다. 원격 근무와 하이브리드 근무 환경에 있어서 중요하지만 또 어려운 점은 사람들이 동시에 한 장소에 모이지 않기 때문에 조직원들의 관계를 어떻게 육성하고 발전시키느냐 하는 점입니다. 조직 구성원의 유대감은 개인에게도 또 조직 운영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한데 현재 하이브리드 근로자의 과반수가 전면 원격 근무로 전환을 고려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동료들과 업무적으로는 물론 연결되어 있지만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서는 외로움을 느낀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속 팀을 벗어난 다른 팀과의 유대감을 찾는 것은 더 제한적입니다. 이에 대해서 비즈니스 리더들도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43%의 비즈니스 리더가 하이브리드 또는 원격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직원의 관계 구축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답했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사무실에 나오면 되지 라고 하시겠지만 트렌드가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으로 전환하고 있는 현재 사무실이 유일한 해결책이 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조직 내에서 직원들의 관계는 직원의 회사 및 업무 경험 또 이직 결정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에서는 직원의 관계 형성을 위해 공간이 아닌 시간을 우선순위로 놓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팀을 이끄는 관리자가 중간자로서 팀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직원들이 서로 관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팀 커뮤니케이션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온라인으로도 만나는 활동들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상 5가지 중요한 인사이트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화두가 된 이전과 같은 사무실이 아닌 하이브리드 업무, 하이브리드 회의를 지원하는 새로운 공간, 사용자가 원하는 장소, 시간에 따라 유연하게 업무에 집중하면서도 모두가 연결될 수 있는 디지털 허브, 또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직원 경험을 만들어내는 것들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갭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룸 솔루션은 디지털 업무 공간과 물리적 공간의 갭을 줄이기 위해 보시는 것처럼 온라인 회의 시에 프론트 로우라고 하는 새로운 레이아웃을 제공합니다. 마치 같은 공간에 마주 앉아 있는 것처럼 온라인 참여자와 현장 참여자가 눈높이를 맞추고 AI 기반의 카메라와 마이크, 스피커를 통해서 누가 이야기하고 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손들기, 이모지 등을 통해서 상대방의 반응을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서 마치 현장에 있는 것처럼 현장감 있는 회의 경험을 제공합니다. 직원과 또 고객과 파트너와 협력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이 기능은 현재 프리뷰 단계로 올 하반기에 릴리즈 예정에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에서는 각 개인의 역할별로 다양한 어려움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직원 개개인은 물론 이런 유연한 근무 환경은 좋지만 일과 생활의 경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개인의 스케줄을 잘 관리해야 되고 적절한 휴식을 유지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본인의 최적점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팀을 관리하는 매니저 입장에서는 팀원 개개인의 상황을 이해하고 팀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각 개인의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코칭, 팀 개발을 위한 리소스, 그리고 권한 등이 필요합니다. 조직의 리더는 이런 변화를 인지하고 변화를 유도하는 스폰서로서 우리 조직의 변화의 방향, 또 변화의 정도를 조직 관점에서 모니터링하고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는 데 인사이트가 필요합니다. 이런 각 역할별 개인을 지원하고 조직의 문화 육성 또 변화 관리를 위해서 사람을 중심에 둔 직원 경험 플랫폼으로서 마이크로소프트 비바는 다양한 모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바 인사이트는 직원, 팀 관리자, 또 조직의 리더에게 업무 생산성을 높이고 직원 개개인의 또 조직의 웰빙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의 인사이트를 제공하고요. 비바 토픽스는 특정 주제에 대한 정보, 또 해당 주제에 대한 전문가의 역량을 조직 전체가 지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정보를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주제어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는 것만으로도 해당 주제에 대한 기본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사내 전문가와 쉽게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비바 러닝은 일상 업무 중에 필요한 교육을 필요할 때 쉽게 찾고 각 개인이 경력 개발에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학습 컨텐츠를 큐레이션하는 서비스로 팀 관리자가 팀원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추천하고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직의 학습 문화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서비스입니다. 비바 커넥션즈는 기업의 디지털 문화 육성을 위한 조직 전체 또 팀별 커뮤니케이션 허브로서 구성원 간 커뮤니티 활동, 개인화된 대시보드를 통해 중요한 알림 등을 제공하는 개인화된 디지털 허브입니다. 이 네 가지 모듈 중에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조직 내 역할별 사람들의 생산성과 웰빙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비바 인사이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을 위한 인사이트로 실제 캘린더를 통한 회의 시간, 메일, 채팅 등 다양한 시그널을 기반으로 해서 개인의 업무 습관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저도 매일 아침에 비바 인사이트로부터 오늘 계획된 주요 일정에 대한 브리핑 메일을 받고 있습니다. 미팅 전에 확인해야 할 문서, 이전에 관련해서 오고 간 이메일 등 AI를 기반으로 해서 관련된 정보를 추가해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 회의 중에 멀티태스킹을 하는 습관 등 제 생산성에 영향을 끼치는 나쁜 습관들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하라는 가이드를 받기도 하고 제가 꼭 참석해야 할 회의 또 제 업무 시간을 관리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업무 생산성을 위해 집중 시간을 미리 정함으로써 방해받지 않고 어떤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한다라든지 저의 협력 범위에 있는 사람들과의 정기적인 교류가 있는지 등 다양한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팀 관리자를 위해서는 팀원이 초과 근무로 번아웃 위험이 없는지 건강한 팀 관리를 위한 베스트 프랙티스와 바로바로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제안 등을 제공합니다. 또 팀과 정기적인 커넥션이 매우 중요한데 바빠서 놓치지 않도록 정기적인 원어원에 대한 알림을 제공하고 캘린더를 확인해서 해당 팀원과 미팅 일정을 잡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조직의 리더를 위해서는 전체 조직, 즉 팀별 응집도라던가 팀별로 워크앤라이프 밸런스 지표라던가 커뮤니케이션 패턴 등 사전에 정의된 리포트와 필요시에 커스터마이즈된 리포트를 생성해서 조직에 대한 인사이트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커스텀 대시보드를 통해 조직 변화의 트렌드를 모니터링하거나 고성과를 내는 직원의 특징과 성과와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조직 전체의 성과 향상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고자 하는 등 특정 비즈니스 목표와 해당 데이터의 연결이 가능하고 이런 연결은 전문 데이터 분석가의 지원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제공되는 모듈에 추가해서 OKR로 얘기되는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성과를 연결해서 관리하기 위한 솔루션인 알리아이오와 직원들이 조직에 대해서 또 본인의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어떤 패턴이 이런 직원들의 인식을 만들어내는지 조사를 바탕으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글린트 모듈이 추가될 예정에 있습니다. 오늘 발표의 마지막 장표인데요. 지난 2년의 경험은 이미 우리가 일하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업무 방식에 대해서 유연성을 갖도록 회사에 요구하는 것, 건강과 웰빙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구하는 것, 또 조직이 이것을 수용하는 것은 누군가 지고 이기는 제로섬 게임이 아닌 조직과 구성원이 모두 성공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각 구성원 개개인이 각자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업무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팀 관리자들에게 권한과 리소스를 제공하고 또 직원들이 회사에 가고 싶도록 사무실이 최고의 공간이 되도록 역할을 재정해야 하는 것, 그리고 원격지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포함해서 디지털 기반으로 프로세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디지털화하는 것 등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이브리드 환경에서도 관계를 만들고 즐거운 기업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이런 새로운 방식에 대해서 수용하고 새로운 우리만의 업무 표준을 만드는 데 기술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겠지만 기업의 문화, 학습, 조직의 육성 등 보다 넓은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성공적인 디지털 혁신을 이끌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은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